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부 개구부 작업입니다. 자, 도면을 보면 제 개구부에 이와 같이 자, 실내의 경우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두 곳은 통로만 이렇게 벽체가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을 만들기 위한 개구부를 먼저 작업을 하고 다음 이 세 개를 진행을 하고 다음 이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섹션 플랜을 이용해서 화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줍니다. 자, 이면에 맞춰서 섹션 플랜을 먼저 하나 만든 다음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자, 작업하려고 하는 개구부 벽체가 잘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 엑스레이 상태에서 자, 가로의 폭을 먼저 파악을 하고 800, 높이가 2100이므로 사각형을 이용해서 800에 2100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 섹션 플랜을 삭제하고 자, 이제 화면을 이렇게 이동한 다음 다시 한번 섹션 플랜을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자, 섹션 플랜을 이동을 해서 작업하려고 하는 벽체가 잘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폭을 측정해 보면 900 사각형을 이용해서 900 크기, 그 다음에 2100 900에 2100 크기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은 자, 이 부분에 보면 바로 여기 개구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창호는 달려있지 않고 통로만 있기 때문에 자, 높이는 2400 높이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폭이 1000입니다. 1190. 그래서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1190, 2400 크기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은 방 2로 들어가는 부분의 개구부입니다. 자, 가로의 폭을 먼저 확인하고 자, 900에서 사각형을 900에 2100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곳에 대한 개구부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섹션 플랜을 삭제하고 화면을 조금 이동시킨 다음 다시 이번엔 여기에 맞춰서 섹션 플랜을 만들고 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부의 가로의 폭은 1000. 그러면 사각형을 이용해서 세로가 2400이고 가로가 1000인 사각형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개구부에 대한 사각형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개구부를 직접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는 크게 나누면
미석이 창호와 여닫이 창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기능별로 해서 창과 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먼저 여닫이 문이 들어가는 개구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다음 미석이 창호가 들어가는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로 부분은, 즉 문이 없는 통로 부분은 여닫이 창호 작업할 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태에서 이 벽체를 선택하고 그룹을 해제합니다. 자, 그룹을 해제하게 되면 원래 있는 벽체와 사각형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외벽의 두께는 420, 내벽의 두께는 200이므로 자, 이제 벽체를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앤풀을 이용해서 420만큼 밀어내기를 해줍니다. 다음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 부분도 하겠습니다. 자, 외부 창호를 먼저 하고 다음 내부 창호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먼저 면의 방향을 본 다음 푸시앤풀을 이용해서 200만큼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수동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푸시앤풀을 이용해서 200만큼 밀어내기를 해주고, 자,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남아있는 불필요한 엣지들은 수동으로 확인하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미석이 창호 부분입니다. 자, 미석이 창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하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창호의 계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창의 경우는 전부 다 420이므로 푸시앤풀을 이용해서 계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 이 방법은 벽체를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 계급에 해당되는 선 부분을 따로 작업을 해서 그 부분을 푸시앤풀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경우는 아래나 윗부분의 벽체를 따로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루비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곳에 창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특히 굳이 컴포넌트나 루비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3D 웨어하우스에서도 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호의 경우는 벽체에 계구부를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즉, 계구부가 뚫리면서 창이 그 위치에 만들어진 이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장해둔 상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장해둔 상태는 계구부 중에서 미석이 창호가 들어갈 부분은 아직 뚫지 않고 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버그가 조금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하고 해줘야 되고, 다음 지금 현재 이 벽체가 그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창호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다음 현재 레이어를 창호로 변경을 하고, 자, 윈도우즈 빌더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빌더를 실행한 다음, 자, 윈도우 타입을 선택하고, 다음 세시의 개수, 다음 폭, 그리고 높이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의 크기와 세시의 크기에 맞춰서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의 크기 50, 위드스는 50, 딥스는 150, 세시의 크기, 세시의 폭은 100, 그 다음에 깊이 값은 40. 자, 다음 레이어는 전부 다 창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창호 레이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 창호라는 레이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창호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루2라는 곳에 보면 이 부분에 벽체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붙게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가 수동으로 방향을 정해 줄 거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우리는 버티컬로에서 직접 수직인 면에 붙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값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Create and Place를 누르고 자, 이 부분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호가 만들어지면 다음 윈도우즈 빌더에 보면 펀치 기능이 있습니다. 즉 벽을 뚫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클릭.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구멍은 뚫렸는데 윗부분에 면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높이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벽체의 높이를 먼저 2400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1300, 1100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계구부가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조금 버그가 발생을 했고 이와 같이 자동으로 창호가 들어가는 곳에 뚫리게 됩니다. 도어 메이커라는 즉 문을 만드는 기능에는 이 펀처 기능이 없는데 창을 만드는 기능에는 이 기능이 있음을 걸 우리가 활용을 하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버그가 나타났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서
이 창의 경우 안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중간에 이와 같이 작업 도중에 멈춰버린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버그인데 일단 다른 곳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동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치하지 않으면 수동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멍은 뚫렸는데 문이, 즉 창호가 원래 위치에 남아있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동으로 위치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지금 작업상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창호를 만들면서 개구부를 뚫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창호 부분에 계속 작업을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뀌는 건 가로의 폭만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창호가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창의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위치가 이동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끝부분에 이렇게, 즉 중간에 창을 만드는 경우는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고 위 끝이나 아래 끝에 이렇게 넣는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여기다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벽체 중간에다가 한번 임의의 크기의 창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기 그대로 해서 임의의 위치에다가 넣은 다음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구멍이 뚫리면서 자동으로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구부를 미리 뚫어놓지 않아도 위치만 정확히 맞으면 여기에 있는 이 루비를 이용해서 개구부를 뚫면서 창을 만들어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여기 한 가지의 단점은 있습니다. 자, 창대가 있는 경우는 창대 부분은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모델링 할 때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이거의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조금 개선하는 방법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